영업을 한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영업사원이 한정된 시간에 만나는 사람한테 결국은 신뢰를 얻으려면 핵심은 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대답이 예스가 나오네? 혹한다. 가입했어. 가입했어. 네. 놓쳐서는 안 될 좋은 책을 함께 읽어보면 하루 20분 독서 습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책을 소개해드리는 20분 책 한 권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싶고 영업도 잘하고 싶고 사실 우리 돈은 다 타인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타인을 움직이는 방법을 안다라는 건 진짜 엄청난 비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여러분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경제 멘토 상승미소로 더 친숙하신 이명로 저자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커리어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 보험업계에서 영업의 신으로 불리신다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영업의 신으로 불린다 그러면 사실 이게 좀 건방진 얘기고요. 저보다 더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2007년부터 10년 동안, 만 10년 동안 1년에 평균 200건의 보험계약, 생명보험만 매년 200건의 계약을 했었습니다. 거의 뭐 주말 빼놓고 매일 한 거네. 그렇죠. 1년에 52주고 그러니까. 주말을 빼면은 하루에 한 건. 하루에 한 건씩. 예. 이 책 쓰시면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영업이 아닌 직업이 있나요? 어때 보이세요? 없죠. 그 영업이라는 없죠. 게 결국 뭔가를 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네. 파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산다. 예. 이 분이 이 앞에 있는 고객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아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고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이 상대방의 입장에 필요한 상품을 제시한다면 단순히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겠죠. 다르다. 예. 그러면 진짜 이 책은 단순히 팔려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책이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 진정으로 한 20년 가까이 한 분야에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것도 가장 팔기 어려운 보험이라는 어떤 라이프 타임 밸류가 되게 높은 제품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다. 저분의 노하우를 내가 쏙쏙 빼먹었으면 좋겠다. 사실 책이라는 게 쏙쏙 빼가라고 써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죠? 자, 먼저 우리 여러분에게 드리는 영업의 신의 영업 수업 1강 스타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얘기를 보니까 초급 영업은 파는 것이 아니다. 네. 사는 것이다. 예. 이게 뭔 말이에요? 왜 파는 거지 왜 이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파는 것은 제품이지만 네. 제품은 사실 사람 인간이 가장 어떤 제품을 살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이 뭐 가격을 비교하거나 기능을 다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파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다. 네. 믿을 수 있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이 파는 거라면 기꺼이 사도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사는 건가?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파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오케이. 소비자가 날 사는 나를 거야. 통해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소비자가 나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내가 가진 제품 혹은 내가 가진 서비스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사실 친구 오랫동안 내가 30년 지낸 친구다 그러면 저를 믿기 때문에 네. 내가 장사하는 친구는 기꺼이 와서 사실 필요 없어서 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문제는 영업을 한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친구 사귀듯이 오랜 시간 내가 이분을 사귄다 그러면 저는 굶어 죽겠죠. 그렇죠. 네. 사귀는 동안 군 건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사원이 한정된 시간에 만나는 사람한테 결국은 신뢰를 얻으려면 네. 핵심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대화다.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거겠죠. 근데 사람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 그러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분 앞에 있는 분한테 말을 시키려면 결국은 내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질문이 퀴즈 내시지 아니면 뭐 가령 경찰서 가면 취조하듯이 질문하면 이분은 불쾌해서 답을 안 하겠죠. 뭐 어땠어요, 저쨌어요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분의 주위에 이분이 잘하는 거, 이분이 관심 있는 거, 아니면 이분의 직업, 처지 이런 건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면 선생님에 맞는 질문,
의사 선생님이면 의사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은데 함부로 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게 제가 질문을 해줘야 되거든요. 질문을 잘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은 가령 돈 많은 사장님이다. 그러면 좋은 차, 뭐 좋은 지금 외모가 좋아서 사업이 커서 좋으시겠어 이렇게 묻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아마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뻔한 질문이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겪었을 어려움, 힘든 처지 이걸 물어보시기 원하거든요. 마치 무용담처럼 말씀드리기 그런 질문을 자랑하게 어떻게 해줘야 돼. 맞습니다. 서러움 토해내고, 막 토해내다가 1시간 넘어가면 반드시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안 그래요? 한 2시간 떠들고 나면 혹시 미안해서 뭐 제가 맞습니다. 혹시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안 되지 않을까요? 이 책에도 그 얘기 써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네, 영업 초기에는 네.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내 물건을 언제 소개하나, 내 회사를 언제 소개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끼어들어가기 너무 네. 스트레스야. 막 쫄깃쫄깃해. 네. 응. 그런데 사람은 알거든요. 자기도 말하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도 말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알지. 있는데 자기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미안해져서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건 이제 그럴 특수한 상황은 기다리고 대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이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풀어내기만 할 수 있다면 이분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 속마음을 알아야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과정이 영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책에서 되게 재밌게 본 것이 예스를 부르는 긍정의 힘이라는 게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긍정을 부르게 할 것인가. 대본이라 이렇게 매뉴얼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혹시 저 만나러 왔을 때도 대본 써서 매뉴얼이었나? 네네. 친구가 하는 타이어점에 네. 겨울에 놀러 갔더니 거기서 타이어 이제 본사가 있고 대리점이니까 본사에서 겨울에 스노 타이어가 안 팔립니다. 네네네. 선생님들 사실 스노 타이어 눈길이 위험하니까 스노 타이어 껴야 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눈 오는데 왜 운전해? 운전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거나 왜 돈을 더 써? 이런 식으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엔 타이어를 교체 안 하니까 이제 일종의 캠페인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네. 사모님 올겨울에 눈 많이 오니까 스노 타이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안전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대로 뭐라고 했냐면 서울 시내에서 염화칼슘 다 뿌리는데 뭐가 위험한가요? 괜히 왜 저한테 스노 타이어 하나 더 팔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친구한테 이랬죠. 너는 스노 타이어 껴봤으니까 안전한지 아는 거잖아. 스노우 타이어를 안 껴본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 운전 안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하나 물건 더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 그렇다면 이분이 납득시켜야지. 어떻게? 제가 이제 대본은 그 친구한테 써줬어요. 교수님도 구두 여러 켤레 있을 겁니다. 근데 한 켤레를 다 신고 떨어진 다음에 2켤레쯤 신는 것보다 여러 켤레로 바꿔 신는 게 오래 신는 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옷도 낼 수 있고 오히려 돈도 절약이 돼요. 타이어도 그냥 신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름용 신발, 겨울용 신발. 근데 바꿔 신으니까 더 오래 신네? 그럼 안전하고 네. 안 넘어지고. 오래 신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안전하기까지 하네? 그렇지. 당연히 그게 더 절약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네. 대답이 예스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만나기 전에 어때요? 이제 이명래 저자님께서는 영업 활동을 17년간 이렇게 우수하게 최고로 하시는 동안 이런 대본을 실제로 많이 쓰면서 활용하셨나요? 예. 사실 이 책도 제가 영업하면서 계속 메모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네네네.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동물인 것 같지만 오히려 되게 빨리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죠. 예. 네네네. 그래서 끊임없이 책도 읽다가 사진 찍어놓고 써놓은 거 사진 찍어놓고 하면서 계속 돌아보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진짜 이렇게 그 전화 상황극처럼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초보자들이 특히 요 앞부분, 이 초급 부분을 딱 읽어보시면 아 나도 이렇게 해서 따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그냥 막막하게 가서 고객을 만났던 것보다 훨씬 더 1, 2, 3 이 접근법이 딱 정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중급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영업 중급으로 넘어갑니다. 구매를 이끌어내는 1, 2, 3 접근법. 직진보다 우회가 빠르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어떤 것을 사려고 특정 코너에 들어가셔도 직원이 오자마자 뭐 찾으신 물건 있으세요? 그러면 적어주세요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대부분은 선생님 뭐라고 하시죠? 그냥 볼게요.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어차피 진짜 나 이거 사러 왔는데 주인이 확 다가오니까 미룬 거거든요.
그거 되게 불편해요. 맞습니다. 그냥.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하나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 느낌인 거거든요. 이게 직진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분의 삶에 관심을 가져요. 한여름에 땀 삘삘 흘리고 오면 왔다 그러면 괜찮은 정말 현명한 사장님이라면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사장님 시원한 거 하세요라고 물어드리죠. 차라리 물을 하나 주든지. 이 중급에서 보면은 네. 프로세스마다 대본을 제시해주고 예. 계시다고 했거든요. 네. 그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바로 이제 영업하는 게 가장 첫 번째는 전화 걸기입니다. 전화를 해서 만날 약속을 잡아야 이제 상품을 판매하든 그분에 대해서 삶을 얘기하든 할 수 있지 이게 않습니까? 되게 어려워 전화하는 거. 예, 어렵습니다. 전화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하기 싫으면 영업을 그만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화하지 않고 만나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모르는 사람을 돌방하는 건데 돌연방문 그건 더 안 되죠. 솔직히 물어보자고요. 그러면은 제가 영업하시는 분들 강의 가서 많이 물어보면 전화하는 게 너무 겁난대요. 겁납니다. 저자님도 겁나세요? 예, 겁났습니다. 아, 참,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화가 그렇게 힘듭니다. 맞습니다. 처음 뚫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전화 많이 받아보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성사되기까지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한두 시간 내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비용도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나는 거면 내가 만나겠는데 네. 내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내 시간까지 쓴다 그러면 비용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에 예스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게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 그죠?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네, 네. 그럼 의사 선생님 친구들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인 거 아시죠? 막 그렇겠죠. 왜 의사 선생님 친구들이 의사 선생님들하고만 친하느냐? 의사 선생님은 실제로 일주일 이상 휴가를 못 냅니다. 특히 개인병은 기껏 해봐야 3일 휴가 냅니다. 아이고 힘들다. 왜냐하면 일주일 휴가 내면 페이닥터를 알바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 있다 가기 때문에 신경 안 쓰여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3일 이상 휴가를 많이 못 냅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 이제 가령 동창들을 만나서 어떤 사람 일주일 휴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프리랜서 2주 갔다 온 사람도 있잖아요. 일주일 갔다 온 걸 의사 선생님들이 부러워해요. 야 부럽다 너 일주일 시간 휴가 갔다 오고 나는 3일밖에 못 가는데 나는 언제 휴가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가 아닌 친구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처럼 돈 벌면 휴가 안 가도 돼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대화가 안 서로 돼요. 처지가 이해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처지 공감이 안 되니까 대화를 안 하거든요. 네. 모든 직업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뿐 맞아요. 남이 하는 일은 쉽게 보거든요. 그 처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해주는 발언을 먼저 질문해주면 대화가 오히려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해서 적절한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예. 세 번째는 그러면은 뭔가요? 구매할 이유를 만들어준다? 이유를 만들어준다. 이거 되게 재밌겠네요. 네, 이거 가령 제가 이 볼펜을 팔려고 왔습니다. 네. 볼펜이 잉크도 뭐 안 묻어 나오고 잘 써진다 그러면 써본 내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써본 사람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야, 내가 오나미 볼펜인데 왜 이걸 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이분이 사야 될 이유를 만들어줄 수 그렇죠. 있어야 돼요. 이유를. 네. 대부분의 이 고객들은 네. 한 달에 10만 원짜리 연금을 넣어도 100만 원짜리 연금을 넣어도 연금 노후 준비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한테 가서 연금을 추가로 하라 그런다면 하나 더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똑같이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유가 나오려면 혹시 지난번에 가입하신 거 60세가 되면 얼마씩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10만 원 나온다 그러면 회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0만 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요.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없고 없어도 되지만 그보다 많아 써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이유가 아니에요. 비과세니 수익률 이런 이유가 아닌 거죠. 이유를 만들어준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 요즘은 뭐 대학교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각자 자기를 브랜딩하고 영업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내 조직이 나를 먹고 살려주는 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에 다녀도 스스로를 늘 영업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이제 왜 흔히 젊은 친구들은 자기를 회사에 임대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어필해야 되거든요. 그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세상사 다 결국은 타인이 나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내 서비스건 뭐건. 근데 이제 이렇게 영업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앞으로 사실은 이 100세 시대에
우리가 한 번은 직장을 나와야 되고 직장을 나온다면 누구나 다 1인 영업사원처럼 뛰어야 100세를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영업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좀 이렇게 용기를 주신다면 여기 프롤로그에도 보면 왜 나는 하필 영업이었을까를 쓰셨는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영업 그러면 네. 뭐 보험이든 자동차 세일즈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영업도 영업이고요. 그럼요, 다 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직장인도 자기를 어필하는 게 영업이거든요. 근데 저도 영업을 할 때 뭔가 배우려면 사실 학원 다니든지 책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영업을 할 때 답이 없었으니까 서점에 와서 영업책을 읽어봤어요. 책밖에 없네. 예. 읽었더니 대부분의 책이 무슨 얘기냐? 절박하게, 열심히, 치열하게. 열심히 하래요. 그럼 결과가 안 나오면 열심히 안 한 거잖아요.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화법에 대해서, 뭐 사람 심리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걸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안 주는구나. 안 주고 그냥 팔아와였어요. 그냥 대전제만 치열하게 열심히. 예.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과정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왜? 저도 보험을 한 후와 전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아, 그래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보면 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다. 이거 되게 의미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밥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맞아. 선생님 앞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만 가지면 안 와요. 관심을 또 물어봐 줘야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있는 거 알고 그다음에 말 한마디로 사람을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친한 고객이 있는데 왜 친해졌냐면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네. 근데 영업사원이 가면 제가 항상 누구를 만나면 커피 사고 밥 사잖아요. 딱 가니까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영루 씨, 앞으로 나 만나러 올 때는 무조건 다 먹고 가. 네? 너 맨날 어디 가서 민날 사잖아. 여기 와서는 마음 편히 먹고 가. 알았어? 언제든지 와. 그 말에 감동을 해서 그대로 암기했어요. 적어놓은 거죠. 써먹어야 돼. 예. 후배들이 그런 얘기할 때, 야, 가령 친구가 진급했다고 진급탁 수십 명씩 내잖아요. 수십 명씩 샀을 거 아니냐. 내가 사줄게. 오늘은 축하. 네가 받고 가. 친구가 이삿짐 나르러 왔는데 야 바쁜데 도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너였어도 도와달라고 했으면 와줬을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칭찬이지. 네. 그러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가는 나를 내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 결국은 영업이 힘든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힘든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씩 가다 보니까 영업도 되더라. 이것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데요, 오늘?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100세를 살면서 누구나 다 영업의 현장으로 한 번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은퇴 목전에 두신 분, 아니면 지금 영업에 고민하시는 분,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혼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혼자의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개인으로 영업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기획을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살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해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노하우까지 다 적혀져 있는 책이니까 정말 여러분 영업에 관한 책이 사실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좋은 게 안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영업의 신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은요.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영업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저의 한 줄 평이네요.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자, 구독자 도서 증정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서 제목도 적어주시고 영상 시청 후기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제목과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NKTV가 요즘에 운영하는 저로서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10분 선정해서 이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경제 칼럼니스트 상승미소 이명로 저자님의 영업 비결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사업의 신 2. 영업의 신 3. 농업의 신 4. 어업의 신 너무 난이도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목 알아맞혀 주시면 그리고 영상 그 시청 후기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귀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자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